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맨 처음에 교과서를 이제 피시면 6페이지에 한문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한문에 관련된 혹은 한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목적을 이해한다. 여러분들이 한자와 한문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만들어지기 전 그냥 글자 자체를 한자라고 하고요. 뭐 달, 월, 뭐 물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문장이라든지 문학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한자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한자로 만든 글이 한문이고 그의 최소 단위가 이제 한자가 되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한문도 배우지만 한자를 위주로 조금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세 가지의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건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 서체 변화 가정이라는 것은 이 한자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글자거든요. 이제 만들어진 건 한 5천 년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인간도 우리가 한 살 때 글씨 쓰는 글씨체, 10살 때 글씨 쓰는 글씨체, 그리고 뭐 40대가 돼가지고 쓰는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요. 5천 년이 걸쳐서 글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서체, 글자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 과정도 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한자를 쓰는 순서를 익혀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한글도 쓰는 법칙이 나름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쓰고 뭐 위에서 아래로 쓰고 한자도 비슷하게 그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페이지 한문의 첫걸음에 그러니까 한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한자 한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한자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한자들의 의미를 제가 직역을 했어요. 그냥 직역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어색하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지 이제 오른쪽에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글자 당연히 지금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의미가 첫 번째는 심한 상태에 이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다라는 건 이제 뭐 고자질하다 이게 아니고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냥 도달하는 게 아니고 심한 상태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단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심한 상태에 이르다, 심, 뭔가 이르다, 심, 뭘까? 맞습니다. 이 심할 신자에 이를 지자 그리고 어조사 어자를 써서 이 한자 단어는 심지어예요. 심지어. 우리가 심지어 이것까지 어떻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해서 표현할 때 심지어라는 한자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어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가짜로 이를 테면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의 if 같은 개념인 거죠. if 어쩌고저쩌고. 한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가령이에요. 가령. 이 가짜가 이제 가짜의 가짜인데, 그러니까 가짜인데 그 가령이라는 뜻이 바로 가짜로 이를 테면,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그리고 상상을 해서 말을 할 때 가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단어는 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글자에서 똑같은 글자, 이제 세 번째 거랑 첫 번째 글자가 똑같은 글자잖아요. 바로 위에서 나왔던 어조사 어자인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생략이 돼서 세 음절로 된 단어입니다. 의미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겠죠. 바로 이 단어는 뭐 아실 거지만 어차피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요거랑 요거 중에서 중복되니까 하나는 그냥 삭제를 하고요. 이제 앞에 거가 아니고 뒤에 거를 해야겠죠. 차, 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자는요. 이것 할 때 차자예요. 이것 할 때 차. 그럼 이것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당연히 저것이 있겠죠. 바로 저것 할 때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저것이라는 뜻이 있던 것처럼 한문에서도 이것과 저것을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글자인 이 차, 그리고 네 번째 글자인 저 피. 그래서 그러니까 차, 피.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어 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 좀 지우고, 자, 다음 글자는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혹이라도 이것이, 그리고 두 글자고 왠지 이건 뭔가 알 것 같아. 혹, 혹시, 바로 그 혹시입니다. 혹시 이거 아닐까요? 저거 아닐까요? 라고 할 때 의문을 담고 있는 바로 단어인 혹시도 한자어입니다. 마지막인 매양 번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양이라는 건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옛날 할머니나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반복해서 해야 할 때, 매일 뭔가를 해야 할 때, 매양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나온 한자 단어인 매번입니다. 매번, 매번, 매일, 번번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매번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이제 한자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볼 때도 이게 한자어인가 한글어인가, 그러니까 한글 단어인가 한자 단어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 한자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뭔가 말이 어려워. 일단 그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왕들이 어떤 언행,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역사서가 아니고 그거는 기록서죠. 기록을 한 건데 그 책의 원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조선왕조실록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읽으실 수 있겠나요? 일단 띄어쓰기도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가로로 읽는 게 아니고요. 세로입니다. 세로. 그 읽는 방법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쭉 글자들이 나와 있고 이겁니다. 자, 조선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한자를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잊지 않고 이 명맥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한자 그리고 한자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진 게 두 번째 칸에 보면은 1446년 이제 세종대왕님이 15세기에 이제 창제를 하셨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가 없었어요. 라는 건 이제 기록을 할 때 뭔가 적어둬야 할 때 한글이 아닌 그 당시에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중국의 글자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그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면은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한글이 쓰여졌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신 소설 중에서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은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게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 홍길동전이 만들어진 게 1618년이에요. 그러니까 세기로 치면은 거의 150년, 그러니까 두 세기인데 150년 후에 최초로 된 한글 소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공부하시면서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유명한 한글이 만들어졌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막 한글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두세기나 지난 150년이 지난 뒤에야 한글 소설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제 그때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가 기똥차게 만든 글자가 있거든. 이게 엄청 과학적이고 대단한 글자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내일부로 내가 새로 만든 이 글자를 공용어로 써라 라고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대단하신 왕님께서 만든 글자 너무너무 과학적이니까 써야지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15년 정도, 16년째 하고 있는데 글자가 바뀐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백지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바뀐 언어에 맞춰서 공부를 다시 하면은 그 지식을 그대로 습득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시대에도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왕의 명으로 반포를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권력자들, 양반,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글자가 다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상소문 올리고 이런 거 글씨 쓰면 안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글이 만들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글자가 있으나 한문을 주로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한글은 이제 배우기가 쉽고 익히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양만층이 아니라 평민이나 상민 혹은 여성들을 위주로 배급이 되고 많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일제에 강점을 받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 민족성을 이제 더 키우기 위해서 이제 1896년에 서재필이라는 선생님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신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독립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한글을 써야겠다. 공식적인 문서도 한글로 모두 다 기재를 하자. 그리고 쓰는 글도 한글로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날이 바로 1945년 10월 9일입니다. 한글 날인데요. 바로 1446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500년 동안이나 한글이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건 한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이제 중국과의 영향, 아시아권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텐데요. 바로 이 한글이라는 것과 한문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요. 실제로 한글을 쓴 건 한세기가 되지 않았지만 한글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로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자도 우리 민족의 그 고대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기록이고 그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만 써야 돼. 한자는 중국 거니까 안 돼. 라고 한다든지 그런 배척하는 행동은 좀 좋지 않겠죠. 해서 우리에게 한자도 꼭 필요한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